북한이 남한을 향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이 전국에 걸쳐 26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한밤중에 북한이 다량의 풍선을 살포한 의도가 무엇일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우선 듣고 오겠습니다. 낙하된 풍선은 군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이 수거하고 있고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오물, 쓰레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임. 북한 대남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네, 합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렇게 풍선에 봉투가 매달려 있고 이제 그 안에 오물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보통 대남 전단을 살포할 때 이렇게 풍선에 뭔가를 달아서 이런 형태로 보내나요? 예, 그렇죠. 우리 대북 단체들도 보낼 때 풍선, 그다음에 전단 뭉치가 있고 거기에 이제 타이머 같은 거를 달아가지고 일정한 거리, 일정한 시간 날아가면 터지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를 다는데 지금 공개된 사진도 보면 풍선 끈 밑에 뭔가가 달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모든 풍선이 다 타이머가 달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도 그런 형태로 보냈는데 과연 다른 것은 전단을 매달아 보낸 게 아니고 쓰레기 오물을 매달아서 보냈다고 하는 것이 과거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타이머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전라도에서도 발견되잖아요. 그럼 타이머를 길게 설정한 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타이머를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보통 전단을 날려보낼 때 풍향이라든지 바람의 속도라든지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거리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이제 타이머를 다는데 사실 이번에 북한이 보내온 걸 보면 아주 무차별적으로 보냈단 말이죠. 사실 특전 목표라기보다는 전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전국을 염두에 둔 게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죠.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에는 보통 강원도나 경기도. 그러면 접경 지역에다가 그걸 뿌림으로써 접경 지역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접경 지역 주민들이 우리 대북 단체들이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을 못하게 강력히 반대하는 그런 조치를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 지역의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견된 게 260개라고 해요. 더 발견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살포한 것도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26일 날 북한이 이미 우리 대응 조치를 예고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오물을 투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례적인 행동이고 제가 볼 때는요. 북한에게 있어서 우리 대북단체가 보내는 이 전단은 김정은이 가장 싫어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지금 김정은이가 지난 연말부터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 이국가론 모든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분노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분노가 이런 형태로 지금 표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 단체들이 보내는 내용은 사실을 기록해서 보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어려운 것은 김씨 정권이 실정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일깨우는 정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고 날려보낸 대북 단체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압력이 가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북 단체가 K-팝 정보가 담긴 USB를 보냈다고 해요. 이런 것도 이제 분노하게 만든 원인이 된 거죠. 당연히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2020년부터 소위 말하는 3대 악법이 있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법, 그다음에 평양호 보호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남한의 말, 표현, 드라마, 동영상 그 어떤 것들과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해 왔는데
우리 대북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노하는데 사실은 앞에 정부에서는 그걸 막기 위한 법도 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적극적인 조치를 나섰지만 우리 지금 정부는 어쨌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북한 정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으니까 뭐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우리 대북 단체들이 북에 있는 친지, 친척, 지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헌법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우리 문화를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하필 오물을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말 저열한 그런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세계적으로 창피거리입니다. 오물을 보낸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이 보편 오물뿐만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내뱉는 북한 정권의 그 일종의 성명이라든지 그걸 보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물을 보냄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그걸 굉장히 기피하고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앞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안을 조금 전에 제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법안으로는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고요. 또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과 경영위기 한우농가의 자금을 지원하는 한우산업지원법, 농립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농어회의소법 등입니다. 이들 법안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앞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즉 제의 요구안을 조금 전에 제가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법안으로는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출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이 오물을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에도 북한이 오물을 투척한 일이 있거든요. 2015년 8월 아마 우리 국민들 기억하실 거예요. 북한이 목함지뢰를 갖다 심었고 우리 장 부사관 2명이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이 아픔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뭐냐면 꺼졌던 확성기를 킨 겁니다. 그 확성기를 키자 김정은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당장 꺼라. 근데 우리가 안 끄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이 2명을 내려보내서 2+2 회담이 그때 열렸던 바가 있죠. 그래서 남북관계 역사상 북한이 스스로 저지른 도발에 대해서 사과 표현을 집어넣은 것은 그때 8.25 합의에서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합의에는 북한이 만약에 유사한 도발을 또 한다면 다시 확성기를 킨다. 그게 이제 2016년에 다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확성기라는 게 또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결국 북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것이 북한의 정권과 체제를 흔든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화들짝 놀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저희가 2016년 화면도 있는데 그때 당시 오물을 투척하면서 자동차가 파손되기도 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뭐 무겁고 날카로운 물건이 있었던 건가요? 예, 만약에 이게 이제 일정 타이머가 끝나면 이 풍선이 터지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무거운 것이 달려 있었다면 떨어지면서 그 속도와 무게 때문에 결국은 인명이 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물품이 파손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참 발표도 보셨습니다만 국제법의 위반이고 우리 국민을 위해하는 이 정말 도발 행위가 아닐 수가 없어요. 가장 걱정되는 게 이번에 이제 오물도 경악할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 더 위험한 폭발물이라든지 생화학 물질이 들어있었으면 더 위험할 뻔했잖아요. 이게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당장 이번에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김정은이 입게 될 피해는 우리가 그냥 좌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위해를 당하고 만약에 인명에 손상이 된다면 우리 국가와 군으로서도 그건 좌시할 수 없고 강력한 응징을 하게 될 텐데
그걸 김정은으로서는 감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에는 오물 정도로 보냈지만 유사시에 북한이 얼마든지 그런 무인기라든지 또는 풍선을 통해서 그런 위해행위, 테러 행위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대비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이번처럼 260개를 한꺼번에 보내니까 오히려 눈에 띄었는데 만약에 뭐 한두 개를 조용히 보내면서 그 안에 위험한 물질을 실었다면 더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를 가하는 도발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보란 듯이 특정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지만 보이지 않게 그런 식으로 테러를 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불안해질 거고 그런 의도,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이제 군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위험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불안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통보도 했고요. 그리고 북한을 향한 경고도 지금 경고 메시지를 날렸죠.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 이런 행동을 반복을 한다면 우리도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확성기가 다 중단이 돼 있지만 북한 당국이 나서서 대남 심리전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당국도 좌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중단됐던 것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건 명백한 북한을 향한 경고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조만간 유엔 안보리가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에서는 지금 북한의 위성 발사 도발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도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이 잘못된 불법성을 보여주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 재난 문자가 울려서 많이 놀란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두고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너무 과잉 대응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불안하게 했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과하게 대응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국민에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경보를 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뭐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일반 주민들이 잘 이해하기 어렵고 네. 과도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공습 위기 경보를 뜻하는 영문 문구가 있었다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공습 경보 같은 경우는 내가 이게 지금 피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그런 그 굉장히 불안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불안감을 유도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원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 비난의 화살이 정부와 관련 단체로 가게 만들고 이 행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 들어갈 수도 있어서 저는 이런 사태 사실 과거에 뭐 8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만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좀 이 꼼꼼한 대비, 그래서 국민들이 알기 쉽게 너무 불안하지 않게 적시에 알려주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시점이 왜 하필 어젯밤이었을까요? 그래서요, 이제 이 어젯밤이라는 게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것이 북한의 위성 발사 도발과 연관돼 있지 않느냐 또는 한일중 정상회의와 연관돼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일각의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26일 날 이미 예고를 했고요. 네. 북한도 사실 위성 출파에 대해서는 뭐 당국이 이미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 짓는 것은 조금 나아가는 26일 날 예고한 것도 한일중 정상회담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물론 시점으로 보면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저는 뭐 한일중 정상회의를 염두에 두고 오물을 투척하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북한이 26일 날 그런 경고를 한 것은 우리 정부를 물론 분위기를 흐트리기 위한 그런 의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핵화 표현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비방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긴 하지만 그렇게 연관시키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냈고 중국도 이제 앞으로 이 회의의 모멘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최근 위성 발사 실패와는 연관이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5번 쏴서 1번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번 쏘고 아니요 4번 쏴가지고 1번 성공한 거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번에 작년에 11월에 쏘고 지금 6개월 만에 다시 쏜 거지만 사실 이번에 연료와 로켓을 새로 도입을 해서 발사를 시도한 건데 일반 이 관련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기제를 가지고 발사하는 것인데 6개월 만에 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뭐냐면 김정은이가 네. 금년에 3기를 발사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거든요. 3기를 쏘려면 4월 달에는 쐈어야 되는데 지났어요. 이번에 부랴부랴 쏘는 바람에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그동안 4번 중에 3번을 실패하는 것이 결국 김정은의 조급성 때문에 그랬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